안녕하세요. AI 시대의 자바 백엔드 개발자에 대해 이야기할 이동호입니다. 코딩을 넘어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AI와 함께 개발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 코딩 강좌가 아니라 AI 시대의 개발자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AI에게 회원가입 코드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꽤 그럴듯한 코드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는 배울 필요가 없나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반만 맞습니다. 코드를 시작하는 장벽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팀 안에서 설명하고 면접에서 내 판단을 증명하는 일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코드를 많이 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자바와 스프링으로 서버를 만들고 리액트로 화면을 만들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AI 시대에 왜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배워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계산기와 비슷합니다. 계산기가 있어도 수학을 전혀 모르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 코드가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 보안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지 않았는지, 사람이 많아도 버틸 수 있는지 개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 공부는 더 이상 문법만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하지?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디가 느려지지? 데이터가 꼬이면 어떻게 복구하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공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AI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넘어서 AI가 만든 결과를 검토하고 고칠 수 있는 개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하나의 도시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CPU는 일을 처리하는 직원, 메모리는 책상, 운영체제는 건물 관리자, 네트워크는 배달길, 데이터베이스는 창고입니다. 자바와 스프링은 식당의 주방 시스템처럼 볼 수 있고 리액트는 손님이 보는 메뉴판과 주문 화면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먼저 잡으면 어려운 기술도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물론 나중에 정확한 용어와 실무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게, 끝은 실무에 가깝게 가는 것이 이 과정의 방향입니다.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세 가지를 얻어가야 합니다. 첫째, 개발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코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설계, 테스트, 배포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둘째, 자바 백엔드와 리액터 화면을 연결하는 경험입니다.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 요청이 가고 서버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녀와서 다시 화면의 결과를 보여주는 흐름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셋째, AI를 활용해 더 빠르게 만들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포트폴리오와 면접에서 설명하는 힘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었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었냐입니다. 코딩은 개발의 일부이며 컴퓨터공학 기본기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AI 결과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발을 코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은 훨씬 넓습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코딩은 요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사오고 주방 동선을 만들고 주문을 받고 계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지 정하고 화면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서버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나중에 고쳐야 합니다. 코딩은 그중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개발 전체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컴퓨터 공학은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개발자의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낯선 도시를 걸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돌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개발도 같습니다. 코드가 느려졌을 때 CPU 문제인지, 메모리 문제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문제인지,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감을 잡으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본기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이 지도가 중요합니다. AI가 길을 추천해줘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인지 판단하는 사람은 개발자이기 때문입니다. 웹 서비스는 마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용자가 리액터 화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청이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로 갑니다. 스프링 서버는 그 요청을 받고 자바 코드로 처리를 합니다.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저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시 화면으로 보내줍니다. 이 길을 이해하면 개발이 쉬워집니다. 에러가 났을 때 화면 문제인지, 요청 문제인지, 서버 문제인지,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를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바로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게 합니다. 컴퓨터 구조는 컴퓨터 안쪽을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CPU는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고 메모리는 그 직원이 지금 펼쳐놓고 쓰는 책상입니다. 책상이 너무 작으면 필요한 자료를 계속 참고해서 가져와야 하니 느려집니다. 직원이 너무 바쁘면 일을 기다리는 줄이 길어집니다. 프로그램이 느려질 때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CPU가 바쁜지, 메모리가 부족한지, 디스크를 너무 많이 읽는지 알아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컴퓨터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하드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코드가 실제 기기 위에서 어떻게 비용을 쓰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안의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크롬도 켜고 개발 도구도 켜고 서버도 실행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들에게 CPU 시간을 나눠주고 메모리를 배정하고 파일을 읽고 쓰게 해줍니다. 마치 복잡한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발자가 운영체제를 배우면 프로세스, 스레드, 메모리, 파일 입출력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갑자기 느려졌을 때 코드만 볼 것이 아니라 실행 환경도 봐야 한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배달길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요청이라는 택배가 서버로 갑니다. 서버는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응답이라는 택배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배달길이 막히거나 주소가 틀리거나 중간 창고가 닫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페이지가 안 열리지? 왜 API가 늦게 대답하지? 왜 외부 서비스와 연결이 실패하지? 같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바 백엔드 개발자는 특히 HTTP, 요청과 응답, 상태 코드, 인증, 보안 같은 네트워크 기본기를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취업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의 기억 창고입니다. 쇼핑몰은 회원, 상품, 주문, 결제 정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게시판은 사용자와 글과 댓글을 기억합니다. 이 정보를 아무렇게나 쌓아두면 나중에 찾기 어렵고 잘못 고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은 여러 주문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주문에는 여러 상품이 들어갈 수 있다. 같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잘 배우면 JPA와 스프링 데이터를 사용할 때 또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집을 지을 때 바로 벽돌부터 쌓지 않습니다. 먼저 도면을 그립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코드를 쓰기 전에 어떤 화면이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AI 시대에는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명확한 설계 없이 AI에게 코드를 요청하면 겉보기에는 돌아가도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분명하면 AI에게 좋은 명세를 줄 수 있고 결과를 검증하기 쉬워집니다. AI는 똑똑하지만 완벽한 선생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틀린 답도 자신있게 말합니다. 개발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안이 약한 코드, 데이터가 꼬일 수 있는 코드, 성능이 나쁜 코드도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AI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읽고 질문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힘을 함께 기릅니다. AI를 잘 쓰는 개발자는 AI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AI를 똑똑한 조수로 쓰면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이름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기술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자바를 썼나요? 왜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나요? 왜 이 테이블 구조로 만들었나요? 왜 AI 기능을 이 위치에 붙였나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시대에는 단순 결과물만으로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을 생각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바로 그 설명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하나의 서비스 개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과정의 전체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컴퓨터 공학 기본기입니다.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설계를 배우며 전체 지도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자바와 객체 지향입니다. 서버 개발의 핵심 언어와 구조화된 코드 작성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스프링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제 웹 서비스의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넷째는 리액트 화면과 AI 기능 연결입니다. 사용자가 보는 화면과 서버 그리고 AI 기능을 이어 붙입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와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만든 것을 설명 가능한 결과물로 정리합니다. 얘 파트에서는 단순히 멋진 프롬프트 문장을 외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AI는 초안 만들기, 예시 찾기, 테스트 아이디어 만들기, 문서 정리에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의 진짜 목적과 위험을 완벽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제를 정리하고 AI에게 역할을 주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AI를 검색창처럼 쓰는 단계를 넘어 개발 파트너처럼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개발자가 한다는 원칙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자바는 오랫동안 많은 회사에서 사용해온 서버 개발 언어입니다. 은행, 쇼핑몰, 공공시스템, 대기업 내부 시스템 등 안정성이 중요한 곳에 많이 쓰입니다. 자바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프로그램을 여러 역할로 나누고 객체지향적으로 정리하고 읽기 쉬운 구조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AI가 자바 코드를 만들어줘도 개발자가 자바의 문법과 객체지향 구조를 모르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자바를 AI 시대에도 튼튼한 기본 언어로 다룹니다. 객체지향은 현실 세계를 코드 안에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쇼핑몰을 예로 들면 회원,
상품, 주문, 결제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코드의 객체로 표현하고 각 객체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코드가 길어져도 이해하기가 쉽고 수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설계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붙이면 처음에는 빠를 수 있지만 나중에 기능이 늘어나면 고치기 어려운 코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객체 지향과 설계를 함께 배워 나중에 고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감각을 기릅니다. 웹 개발의 핵심은 요청과 응답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요청이 서버로 갑니다. 서버는 요청을 이해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응답을 돌려줍니다. 스프링 MVC는 이 과정을 정리해주는 구조입니다. 어떤 주소로 들어온 요청을 어떤 컨트롤러가 받을지, 어떤 서비스가 처리해야 할지, 어떤 데이터를 돌려줄지 나누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API를 만드는 일이 쉬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이 요청과 응답의 길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백엔드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립식 개발 도구 상자입니다. 서버를 만들 때는 객체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보안과 설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개발자가 매번 직접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스프링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일정한 구조 안에서 개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프링의 흐름에 이해하게 되면 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을 더 빠르고 편하게 시작해주는 엔진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하나 띄우기 위해 설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기본 설정과 실행 구조를 제공해서 개발자가 핵심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편하다고 해서 원리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리를 배우고 스프링 부트를 쓰면 훨씬 빠르게 실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프링 부트로 API 서버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리액트 화면과 통신하는 흐름까지 다룹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는 회원이 주문을 하고 주문은 여러 상품이 들어가고 결제가 연결됩니다. 이 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기능을 만들 때마다 코드가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중복되고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데이터 모델링을 꼭 배워야 합니다. AI에게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조가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 판단하려면 모델링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와 JPA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자바에서는 회원을 객체로 다룹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회원 정보를 테이블과 행으로 저장합니다. 객체와 테이블은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바꿔준 역할이 필요합니다. JPA는 이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데이터는 자주 쓰는 데이터 작업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편한 도구일수록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JPA를 모르고 쓰면 예상보다 쿼리가 많이 나가거나 데이터가 늦게 저장되거나 성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JPA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과 함께 이해하도록 구성합니다. AI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자로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만든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찾아주거나 추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스프링 AI는 자바와 스프링 환경에서
AI 기능을 연결하는 방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AI 기능을 붙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답변이 틀렸을 때 어떻게 안내할지, 비용과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AI 기능을 멋있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있게 다루는 관점까지 함께 봅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서버를 만들지만 사용자는 서버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화면을 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입력창에 글을 쓰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리액트는 이런 화면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리액트를 배우면 프론트엔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API가 사용하기 편한지, 오류 메시지는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버와 화면의 대화를 알면 더 실무적인 개발자가 됩니다. 이 과정의 장점은 기술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리액트는 사용자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의 기억 창고입니다.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내용을 요약하는 똑똑한 조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 있으면 그냥 기술 목록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면 실제 서비스가 됩니다. 취업 포트폴리오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술 이름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운 결과가 취업 준비, 포트폴리오, 면접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취업 준비에서 많은 분들이 기술 스택 목록을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자바, 스프링, JPA, 리액트, AI,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진짜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요? 이것입니다. AI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제 코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민한 흔적이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은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프로젝트로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면접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본기와 프로젝트 설명력과 검증 경험을 함께 가져가야 취업 경쟁력이 생깁니다. 포트폴리오는 예쁜 화면만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보관함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어떤 선택지를 고민했는지, 왜 이 구조를 선택했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했는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했다면 그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AI가 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초안을 얻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고쳤고 검증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면접에서 프로젝트 질문이 나왔을 때 훨씬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단순히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약합니다. 사용자가 글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해서 검색 기능을 만들었고 데이터가 늘어날 때 느려질 수 있어서 인덱스를 검토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응답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강합니다. 같은 프로젝트라도 설명 방식에 따라 실력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CS 개념도 정의만 외우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서 언제 문제가 되는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AI 시대에는 정답보다 사고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 개발은 강의만 듣는다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직접 만들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흐름을 경험합니다. 먼저 무엇을 만들지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어떤 API가 필요할지 설계합니다. 자바와 스프링 부트로 서버를 만들고 리액트로 화면을 만듭니다. 여기에 AI 기능을 연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리드미를 정리하고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발표 자료도 만듭니다. 이 흐름을 한번 경험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날 때도 훨씬 덜 막막합니다. 실무에서는 새로 만드는 일만큼 고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고치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오래된 코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붙인 사람은 처음에는 빨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유지 보수 가능한 개발자는 코드를 읽을 수 있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테스트를 만들 수 있고 팀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설계, 자바와 스프링을 함께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래 일하려면 만드는 힘과 고치는 힘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 개발자는 혼자 방안에서 코드만 쓰지 않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동료 개발자, 운영 담당자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과 문서화도 개발 실력입니다. 내가 왜 이 기능을 만들었는지, 어떤 API를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고쳤는지를 남겨야 팀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Git commit, issue, readme, 테스트 기록은 모두 개발자의 대화 도구입니다. AI를 활용했다면 그 결과를 어디까지 믿었고 무엇을 직접 수정했는지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하는 개발자는 면접에서도 강합니다. 수강 대상과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AI 시대에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 분, 자바 백엔드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분, 컴퓨터공학 기본기가 약해 불안하신 분, 스프링과 JPA는 들어봤지만 전체 흐름이 잘 연결되지 않는 분, 리액트와 백엔드를 함께 이해하고 싶은 분, 그리고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해 보고 싶은 분입니다. 핵심은 따라하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해하고 설명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를 던지고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쉬운 비유로 잡습니다. 그 다음 작은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 네트워크는 요청이 오가는 배달길, 데이터베이스는 기억의 창고처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바와 스프링 코드 안에서 그 개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AI도 학습 도우미로 활용합니다. 모르는 개념을 물어보고 예시를 얻되 마지막에는 직접 실행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수업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념을 배웁니다. 그 다음 작은 예제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이때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아이디를 뽑거나 코드 리뷰 관점을 얻거나 문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결과는 반드시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개발자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것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반복하면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최종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리액터 화면에서 질문을 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서버가 이를 요청받고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합니다. JPA와 데이터베이스는 회원 정보나 게시글, 질문 기록 같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프링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리드미, 설계 설명, 테스트 기록, AI 활용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포트폴리오와 면접에서 강한 이야기가 됩니다.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붙여서 실행은 됐는데 왜 됐는지 잘 모릅니다. 스프링, JPA, 데이터베이스, 리액트를 각각 따로 공부했지만 전체 흐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면접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로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정도에서 멈춥니다. 컴퓨터공학 질문이 나오면 외운 정의만 떠오르고 실무 상황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막막함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입문자가 한 번쯤은 겪는 구간입니다. 과정이 끝난 뒤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바와 스프링으로 API를 만들고 리액트 화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초안을 얻고 아이디어를 넓힐 수 있지만 테스트와 검증으로 결과를 책임지는 습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그냥 만드는 결과물로 두지 않고 포트폴리오와 면접 답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발자는 결국 만들고 고치고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AI를 피하자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AI에게 모든 걸 맡기자는 과정도 아닙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는 좋은 사용자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배우고 자바와 스프링을 배우고 리액트와 데이터베이스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AI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장비가 됩니다. 좋은 장비를 가진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도 나오고 새로운 개발 방식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도구 이름은 바뀌어도 컴퓨터가 계산하고 운영체제가 자원을 관리하고 네트워크가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베이스가 정보를 저장하는 큰 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체 그림을 잡으면 취업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술 이름을 모으는 공부가 아니라 기술을 연결하고 설명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개발자는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 사람입니다. AI 시대의 자바 백엔드 개발자 양성 과정은 컴퓨터 공학 기본기부터 자바, 스프링, JPA, 데이터베이스, 리액트, 스프링 AI 프로젝트까지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따라치는 수업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AI를 활용해 더 빠르게 만들고 결과를 검증하고 포트폴리오와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코드를 도와주는 시대일수록 코딩 너머의 전체를 이해하는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AI를 쓰는 사람에서 AI와 함께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시간입니다. AI가 개발자를 완전히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고 단순하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냥 코드를 따라치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검증한 사람은 더 강력해집니다. 이 과정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컴퓨터 공학 기본기부터 자바 백엔드, 스프링, JPA, 리액트, 스프링 AI 프로젝트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 시장에서 저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